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의 이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와 관련된 제목으로 간단하게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돈산업은 누가 뭐래도 7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산업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인지하고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공적 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제 하나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본다면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인식시키고 공유하고 그러한 그 형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 창출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돈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인구 절벽 등은 뭐 모든 산업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복합적으로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또다시 이 불확실 속에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소비 시장이 이러므로 인해서 양극화되고 환경의 이슈가 서로 크게 공감되는 형태에서 향후에 방향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증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 체계였던 우리 한돈 산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다가가느냐도 큰 이슈가 아닐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른 SNS가 정착되고 IT 기술이 확산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공감되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걸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가치 소비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공적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공적 가치는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과 그런 공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잠깐 보겠지만 지금은 기업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행동과 책임이 따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적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건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축산물을 전체로 보면 국가 총생산의 1%가 넘어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이해자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생산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 편익과 이것이 공유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지역 공동체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공익적인 가치와 연결되려면 결국은 이해관계자와 간접 수혜자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겠습니다. 최근에 산림이라든지 경정농업이 직불제 논리에 의해서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축산, 라이프스탁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중심으로 되어 왔다면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 패턴에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이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우리는 많은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없지만 수입의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적인 임팩트가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가 이슈를 대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른농장,
어떤 기업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만 이렇게 한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전 부총리께서 오셔서 양돈장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입 돈류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어떻게 볼까요? 아주 심플하죠. 농민이 없으면 음식도 없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장 최상위에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식품은 축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별되는 공적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밀한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외국은 더 나가서 이거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양돈이 우리는 말하면 한돈이죠. 세계의 빈곤 문제도 싸우는 하나의 공적 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덴마크에 있는 그 협동조합의 아주 천재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정도면 공적 산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세련된 이러한 카페형 정육점에 보시다시피 외국 축산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에 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사진 찍은 내용들인데 좀 와서 좀 고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떤 밴드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베리코 흑돼지 전문점이 바른 역사 옳은 고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남용을 통해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지금 심심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러면 과연 한돈 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0조 정도 전후의 산업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자료지만 전체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56만 명이 이 업에서 종사해서 살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통계를 보면 축산이 거의 농가 소득이 거의 8천만 원에 육박해서 압도적인 농가 소득,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돈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시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6,000호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소유자를 개념으로 하면 5,000호, 4,000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가당 생산액이 11억입니다. 11억이라고 하면 이제는 기업가적인 그러한 새로운 전략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산업의 규모를 보면 결코 다른 중요한 산업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양적 성장에는 굉장히 성공을 해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 생산물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액이 월등히 다른 산업보다 높다는 장점들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돈이 거의 탑에 가까운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7조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 우리가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산업적인 기여도 엄청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조 되는 이 산업보다 오히려 저후방 산업이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돼 있어서 제가 대략적인 추산을 했는데 한 70조 정도 되는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에 또 유발되는 전체적인 생산 유발액을 보면 경영 경제 쪽에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보면 130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 축산 전체 산업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업보다 훨씬 높죠. 이건 결국은 산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돈 산업을 볼까요? 한돈 산업은 기본적으로 7조가 넘어가는 산업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항공, 컴퓨터, 디스플레이, 철도에서 나오는 산업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의 규모를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관점이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지금 현재 약 6,000호 정도라고 저희가 통계로 나와 있는데, 아마 법인 기준으로 하면 한 4,000호 정도 급격하게 전업화, 기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당 생산액이 약 11억 정도, 이 정도면 농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는 기업인으로서의 책무가 따라가지는 산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체 산업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배합사료 시장이 거의 4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7조의 생산물 중에 4조가 배합사료에서 찾아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하면, 이 산업에서 이슈의 핵심에 이제는 배합사료 공장 회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물론 큰 이슈의 큰 중심에는 생산자 단체 생산자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 주변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가장 주체적인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요 변화 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결국은 식탁을 점령하는 수입 농산물이 어떤 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증가하는 원인 중에 돼지고기 수입이 되게 크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소비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의 증가분은 소비자 수입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는 현실도 굉장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계속 고기의 육류 수요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아볼 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지금 현재 이러한 단백질 공급이 되게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제안 드리도록 합니다. 향후에 그 고기의 소비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닭고기 다음으로 돼지고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증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형식의 모습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까 하는 모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밴드에서 잠깐 하나 찾아본 건데요. 북한에 있는 이분이 그 양돈 농장을 시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분들은 역시 이것을 식량으로 보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한 시사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돈 산업을 이렇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약 3만 불 전후의 소비자가 5천만이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아주 좋은 상품도 원하지만 착한 가격도 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또는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도 지금 많이 공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가치가 새롭게 공감되는 생태 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을까라는 관점도 우리가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돈이라고, 한돈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전후방 산업을 같이 연결시켜서 공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지역산업과의 생태계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편익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와 연관되어서 산업의 가치사들을 잇지는 않지만 작물,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와는 어떤 그 모습으로 같이 갈 것인가, 순환농업의 공익 가치가 과연 같이 연결될 것인가, 일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뇨가 토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공익 가치가 상당히 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폄하되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민이라고 했던 표현이, 저는 지금 이때 1인당 소득이 11억 가까운 어떤 그 생산물이라고 하면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 기업가 정신, 시대적인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공익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뭐 지금 농업의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환경 문제, 동물의 권익 문제, 식량의 문제, 배양육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후계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로 들어오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그런 안티축산의 문제, 지역의 약물 총량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슈들은 냄새, 미세먼지,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옥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늘어나고 분뇨는 늘어나지만 경제 면적은 줄고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여전히 우리의 보다 더 높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이런 한계 상황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공장형 축산이 문제, 농장의 어떤 복지, 온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몸소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또는 지역 내 주민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가축을 갖고 있으면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이제 빠져봐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냄새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농구 환경은 지금 현재 점점 좋아지고 있고 거의 고군분투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공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이렇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빙산만 바라보고 이 앞부분을 바라본다면 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공적인 가치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불편한 지시를 보면 하나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증가, 병의 발생, 가축의 폐사, 생산성 저하, 분뇨 처리, 지연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한 각도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19는 축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체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자국의 생산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통이나 배송, 공감하는 것들이 높아진다면 우리 한돈 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기회는 더 빠른 시간 우리에게 오는데 결국은 속도와 방향의 문제인데 이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작용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간단한 디테일의 문제, 냄새 문제, 작은 것들 해결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러한 현재 가지고 있는 초고령화, 신규 축산업의 지출 차단,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세 세대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기회 감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구적인 어떤 변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와 국민과 공감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인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저는 공적인 가치로 큰 대전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대응은 나중에 어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저는 코로나는 분명히 축산업의 리모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본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있기도 하고 신선주기나 선호부위 중심의 소비 구조들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규모와 전업화에 대응한 질적인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 환경적인 이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국민적인 부정적 이미지, 신규 진입이 전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양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이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산하 과연이 혼연일체가 진행되고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지금 생산자 단체인 한돈협회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학의 기능은 필요 없는가? 연구소는 그런 기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적인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낮은 생산성, 이것은 결국은 착한 가격으로 우리가 공급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적 창조성이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이슈에 대한 방향 정립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나오는 1, 2, 3번 모두가 다 소비자 이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돈 산업은 더 이상 농민이라는 관점보다는 경영인이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기업가적인 정신과 시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너스그룹의 어떤 양돈인이 큰 기부를 하는 것들이 시리즈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돈 산업이 공적 산업이라는 것에 의견을 저는 두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간다고 하는 데 대한 한계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 이렇게 단방향이고 수직적인 산업적인 연관에 놓여 있습니다. 농림부, 농산업, 농진청, 또 관련 밑에 문제 해결기관, 환경관련 같은 그런 기관들, 지자체 기술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지역의 리빙랩에서 구축이 돼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현재 농민들 그리고 양돈 농가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링이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자리 창출, 신사람을 창출하거나 도농의 공간 재생, 농업 현안의 해결, 그리고 저투입의 생산 체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유통 체계들이 이러한 지역 단위에서 이런 리빙넷 단위에서 수직으로 나온 결과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 되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양돈 협회가 또 양돈 조합이 실제 인근 지역의 대학과 연결되는 연결성들을 가지고 지식을 생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양돈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산업적인 생태계 기반에서 해결책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질병, 냄새, 생산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기반에서 움직여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주체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는 빙산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의 건강, 환경, 안전, 복지, 그리고 시장 경쟁력.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하나가 들어와서 양돈 산업 전체에 이슈를 던진 것들은 대단히 시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돈산업, 우리 한돈은 이제는 공적인 가치를 소비자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그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은 유럽의 모델처럼 양돈에 관련되는 조합, 대규모 조합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통해서 저는 마지막 대안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한돈협회에서 지금 하동에 만들어 놓은 혁신센터를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한돈 산업과 양돈 산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따 2부에 더 이제 심층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그 교수님 혹시 그 지역의 공동체와 그 한돈 산업이 서로 상생을 실현하는 그러한 그 사례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양돈 기술 공감을 주로 보는데 거기서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 전북 지역만 해도 양돈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지역사회와 연결이 돼서 그 지역 주민이 양돈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미담이나 사례들이 좀 발굴이 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기존 정부나 정부 기관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토론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 토론자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충분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과연 지역과 산업과 소비자에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체적인 어떤 역할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이 큰 단위 규모의 양돈 조합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투자하는 투자 효율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한돈 혁신센터가 이제는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한돈 산업과 그다음에 소비자, 정부와 그리고 연관 산업을 엮어줄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으로 그런 구심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학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